안녕하세요. 반려동물 관리사 과정을 맡게 된 훈련사 유진호입니다. 자, 오늘은 반려견의 기본 오비디언스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자, 우리 이 기본 오비디언스를 통해서 반려견을 통제하는 방법과 반려견과 소통하는 방법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반려견에게 기본 오비디언스라는 것은 보호자님과 소통하는 방식처럼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기도 하며 유도하는 방식도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자, 오늘은 루어링이라는 것을 통해서 반려견을 교육하는 방식과 반려견을 유도하는 방식에 대해서 조금 알아볼 건데요. 자, 오늘은 제가 반려견을 한 마리 데리고 왔는데 이 종은 셔틀랜드 십독이라는 종이고요. 이름은 에르라고 합니다. 자, 셔틀랜드 십독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소심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지나치게 큰 소리라든지 아니면 큰 동작을 보면은 움츠러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유도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루어링은 낚시에서 루어를 사용해서 물고기들을 낚는 방법을 말하게 되는데요. 저는 오늘 그래서 간식을 사용할 겁니다. 이 간식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그리고 냄새가 강한 제품을 사용해 주시는 게 좋고, 반려견에게 알레르기가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도 간식의 종류를 결정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일단 이 루어링을 하기 위해서는 반려견에게 냄새를 맡게 해줍니다. 자, 반려견이 냄새를 맡게 되면은 이 간식에 대해서 집중을 하게 되고요. 집중을 한 상태에서는 시야가 이 간식을 향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위치에 반려견을 이동시키고 싶을 때는 손을 유도를 해서 반려견을 움직이시면 됩니다. 자, 이걸 통해서 내 반려견이 정확하게 위치가 어디로 갈지를 유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기본 오비디언스 전에 루어링이라는 것을 설명했는데요. 이 루어링을 통해서 오늘 앉아, 엎드려, 기다려 등 다양한 기본 오비디언스를 진행할 겁니다. 자, 반려견에게 앉아는 보통 많은 보호자분들께서는 어느 정도는 할 줄 아는 기술입니다. 자, 어떻게 유도가 될까요? 많은 분들이 간식을 들고 반려견을 바라보면서 이거 줄 테니까 앉아봐, 앉아봐 라는 여러 가지 명령어를 통해서 반려견은 자연스럽게 시선이 정면을 향하게 되고 그 상태에서 공중을 향하게 됩니다. 자, 반려견이 내 발로 땅을 서고 있을 때는 이 천장을 보는 행동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반려견이 자연스럽게 위를 향하게 되면은 앉는 자세가 나오게 됩니다. 자, 측면에서도 유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만약에 간식이 없을 때도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충분히 손으로 유도를 하면서 유도를 하게 되면 됩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는 반려견이 손으로 유도를 따라서 한 뒤에 보상을 받으면은 앉아라는 게 수신호가 되고요. 자, 이번에는 엎드려를 해볼 건데요. 자, 엎드려는 반려견이 시야가 위로 갔을 때는 앉았으니 엎드릴 때는 땅을 보게 하면 됩니다. 자, 땅을 보게 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같이 앉아주고 앉아 있는 상태에서 서 있는 상태에서는 반려견이 생각보다 쉽게 땅 냄새를 맡는 행동을 통해서 연습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앉아있는 상태에서 유도를 하면은 좀 더 빠르게 엎드려가 진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만약에 잘 되지 않는다면은 반려견에게 기다려봐. 기다려. 자, 땅에서 간식을 들고 가만히 있게 되면은 반려견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간식을 먹기 위해서 어떤 형태로 자신이 어떤 행동을 취해야지만 간식을 얻을 수가 있는지 고민을 하고요. 그 고민한 결과가 엎드려가 될 수 있도록 기다리면서 반려견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네? 마찬가지로 정면에 있을 때도 이렇게 하시면은 엎드려가 되는 겁니다. 자, 많은 분들이 여기서 실수하시는 것 중 하나가 반려견에게 기다려 라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줄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다려,
앉아, 기다려. 항상 이런 형태로 반려견에게 명령어를 내리고 있는데요. 자, 우리는 이 명령어를 하게 됐을 때는 될 수 있으면 반려견이 그 다음 행동에 대해서 제약이 걸려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엎드려. 다시. 자, 방금 같이 제가 엎드리라고만 했지만 배를 보여주는 행동으로 애교를 보여줬죠. 그거는 반려견이 저에게 간식을 좀 더 강하게 요구하기 위해서 그런 모습을 통해서 알려주는 건데요. 그럴 때마다 너무 귀여워 하고 간식을 주기보다는 다시 앉아, 엎드려. 다시 반복하면서 정확하게 명령어가 어떤 것인지 인지시켜줘야 됩니다. 자, 많은 분들께서 또 다른 실수 중 하나는 자, 반려견에게 앉아, 엎드려, 앉아, 아이고, 자, 다시 앉아, 엎드려, 엎드려, 그리고 손, 그렇지. 자, 이런 행동들을 루틴처럼 반복하는 습관들이 있으십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반려견이 자연스럽게 그 행동만 유도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필요할 때 엎드려를 바로 시키지 못하고 항상 앉아 엎드려를 반복하거나 아니면은 앉은 다음에 손을 주거나 이런 루틴적인 행동을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었을 때는 내가 반려견을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통제를 할 수 없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이 앉아, 엎드려, 기다려. 자, 기다려 같은 경우에도 반려견이 멈춰 있는 것을 원하게 됩니다. 자, 반려견이 멈춰 있는 모습을 원할 때는 어떤 식으로 유도를 하냐? 자, 일단 반려견이 원하는 자세, 즉 보호자도 원하고 반려견도 편하게 기다릴 수 있는 자세를 일단 선택을 합니다. 저는 엎드려를 선택하겠습니다. 엎드려. 다시. 자, 기다려. 자, 옛날 분들이나 아니면 뭐 다양한 훈련 방식이 있지만 손을 보여주면서 기다려를 명령어로 많이 사용하시고 있습니다. 기다려. 자, 이 기다려를 말할 때도 될 수 있으면은 단호하게 내가 부탁하는 게 아니라 명령어이기 때문에 항상 단호하게 말을 하셔야지 반려견이 이해가 좀 더 편합니다. 자, 이 기다려를 하고 나서 많은 분들이 이동을 하시고 일회화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이때는 절대 일회화를 하지 말고 기다려. 제가 있는 위치에서 이동을 한 뒤에 다시 와서 반려견에게 간식을 급여합니다. 자, 제가 방금은 반려견에게 간식을 급여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반려견이 엎드려 있는 자세에서 일어나는 자세로 보였기 때문에 다시 주지 않고 다시 진행할 겁니다. 기다려. 그렇지. 자, 이렇게 하면은 반려견이 기다리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하고 그 다음의 행동에서도 기다리는 방법을 익히게 됩니다. 자, 앉아. 기다려. 반려견에게 앉아를 시키고 난 뒤에 다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려견은 이런 간식에 대해서 욕구가 굉장히 강하지만 기다려야지만 먹을 수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인지해야지 보호자가 원할 때 간식에 대해서 강한 보상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자, 이 오비디언스 교육 중에서는요, 명령어도 중요하지만 칭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저 같은 경우에는 옳지, 오케이, 굿잡, 와 하는 굉장히 높은 톤으로 반려견에게 칭찬을 하게 됩니다. 자, 반려견에게 칭찬이라는 것은 자기의 이름을 불러주는 것과 똑같은 의미가 진행되는데요. 옳지. 자, 반려견에게 높은 톤이라는 건 사람이 기분이 좋다는 뜻을 이해를 하고요. 그로 인해서 반려견이 이게 칭찬을 받는 거구나 이라는 행동이 연결이 되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반려견에게 다른 많은 분들이 하는 손을 가르쳐 볼 건데요.
자, 손은 유도하는 방식이 뭐 다양하게 있지만 사람의 행동을 모방하려고 하는 모방 행동과 그리고 그것을 유도하기 위해서 유도하는 행동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자, 모방 행동 같은 경우에는 많은 보호자분들께서 계속 손. 자, 이런 강아지가 자신이 손을 내밀면서 따라하게 유도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 반려견들이 하는 손인데요. 자, 만약에 우리 아이가 손이 잘 되지 않는다. 그렇다면은 간식을 손에 쥐시고 그 상태에서 반려견에게 냄새를 맡게 해줍니다. 자, 반려견은 이 상태에서 이 간식에 대해서 먹고 싶기 때문에 여러 가지 행동을 취할 텐데요. 저는 그 중에서 손을 하는 것을 기다릴 겁니다. 자, 엎드리면은 손을 주기가 힘들기 때문에 앉은 상태에서 유도를 진행하겠습니다. 자, 옳지, 굿자. 자, 가볍게 손을 터치해 주는 것만으로도 나중에는 손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제 손에 정확하게 올라갈 수 있도록 유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앉아, 앉아, 옳지, 앉아, 하이크, 손, 옳지, 굿자, 옳지, 굿자. 자, 이런 행동을 통해서 반려견에게 손을 유도하는 방식을 익히게 되는데요. 자, 반려견을 집중하는 방법도 다양하게 있습니다. 많은 분들은 클리커라는 것을 사용해서 반려견에게 집중하는 방법을 익히게 됩니다. 자, 이 클리커는 사람이 직접적으로도 할 수가 있는데요. 아이치, 굿자. 이런 특별한 흔히 내지 않는 소리를 이용해서 반려견에게 집중을 하게 하고 보상을 줄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거를 클리커로 응용을 하면은 클리커 소리를 들려주고 간식을 주고 또한 올바른 행동을 했을 때도 다시 간식을 주어서 클리커와 똑같은 역할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이동장 또는 캔넬 뭐 다양하게 불리고 있는 이 하우스라는 뭐 캔넬이라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동 시에도 중요하지만 반려견에게 굉장히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주는 그런 제품입니다. 보통의 아이들이 이 캔넬을 보고 굉장히 두려움을 느끼고 공포를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낯선 생김새와 그리고 낯선 냄새 등 다양한 게 자기한테는 새롭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캔넬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움을 느끼고 굉장히 들어가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이 캔넬 같은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자기가 들어가고 싶게끔 유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만약에 강제적으로 들어가는 연습을 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반려견이 오히려 체벌의 방으로 인식을 하고요. 그 체벌의 방 때문에 반려견이 이 공간에 대해서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게 됩니다. 자, 이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게 되었을 때는 반려견이 더 이상 들어가지 않으려고 하고요. 마찬가지로 교육 자체가 다음 교육 자체가 진행되기 어려워집니다. 자, 반려견에게 굉장히 처음에 호기심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자, 간식의 냄새를 맡게 해주고 간식을 캔넬 안에다가 넣어줍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는 반려견이 이 캔넬에 대해서 간식 냄새가 나기 때문에 굉장히 호기심을 갖고요. 자연스럽게 캔넬에 대해서 두려운 감정이 점차 사라지게 됩니다. 자, 이런 과정을 통해서 반려견이 충분히 캔넬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어졌다면은 이런 소리라든지 아니면은 문을 열어보는 행동 등을 통해서 반려견이 캔넬에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 뒤에는 반려견이 자연스럽게 들어가는 것을 연습을 해볼 건데요.
자, 이미 반려견은 이 캔넬 안에 들어가고 싶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는 순간에 바로 들어갈 겁니다. 하지만 바로 들어가게 되면은 반려견에게 캔넬에 들어가는 방법을 흥분해서 들어가는 걸로 인식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흥분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기다렸다가 들어갈 수 있도록 반려견에게 명령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앉아. 옳지, 기다려. 자, 줄을 저는 일단 풀어 놓겠습니다. 반려견이 충분히 이해를 했는지 알 수 있기 위해서 저의 제재가 없이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이, 앉아, 기다려. 자, 제가 만약에 이제 칭찬을 하게 되면은 반려견은 이 캔넬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즉, 이 캔넬 자체가 굉장히 즐거운 공간으로 인식될 수 있고요. 반려견도 생각을 하면서 캔넬에 들어갔을 때의 장점들을 고려하고 마찬가지로 응용하기 시작할 겁니다. 오케이. 자, 만약에 이런 뒷부분에 반려견들이 못 들어가고 겁이 나 있다면은 뒤에서 살짝 밀어주시면은 반려견이 용기를 얻고 쉽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반려견들이 이렇게 캔넬을 이용해서 잘 들어가 있다면은 문을 닫아도 보고 소리를 들려주기도 하며 또한 안에서 간식을 충분히 먹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인지시켜 주면은 더욱더 좋습니다. 자, 우리 이 반려견이 캔넬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감정을 느끼고 있을 때 우리는 여기서 추가적으로 기다려 교육이라든지 아니면은 기본 복종의 교육을 조금 더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반려견이 지금 보면은 서 있으면서 제대로 쉬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반려견에게 여기서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앉아 엎드려를 통해서 쉴 수 있는 공간이라는 것을 이해시켜 주기 위해서는 자, 반려견이 잠을 잘 때 하는 행동을 유추하시면 됩니다. 자, 이 반려견에게 잠을 잘 때 하는 행동 중 하나는 한 자리에서 뱅글뱅글 도는 행동입니다. 물론 이것은 대변이라든지 소변을 볼 때도 하는 행동이기도 하지만 집 안에서 자신의 냄새가 나는 공간 안에서는 반려견들이 돌면서 자리를 잡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 캔넬 같은 경우에는 구멍이 4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 뒤로 간식을 넣어주면서 반려견이 자연스럽게 돌 수 있게끔 유도를 하시면은 반려견이 이 공간이 자신이 생활하기에 적합한 공간이다 라고 인식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캔넬 양방향을 통해서 반려견이 한 바퀴 돌 수 있게끔 유도를 해주시면은 반려견이 자연스럽게 엎드리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자, 잘 엎드리지 않았을 때는 앞에 가서 엎드려 아니면은 뭐 기다려주는 행동을 통해서 반려견이 자연스럽게 엎드릴 수 있도록 유도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는 그러면 이 상태에서 반려견에게 기다려 교육을 진행을 할 건데요. 이 기다려 교육 같은 경우에는 분리불안과도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잘 하시면은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반려견에게 이 캔넬 문을 열어줬을 때 나가지 않는다라는 것은 이 공간이 굉장히 자신에게 적합한 공간이고 불편하지 않은 공간이다라는 것을 이해하는 부분 중 하나인데요. 자, 반려견을 꺼낼 때도 마찬가지로 칭찬으로 꺼내주시면 좋습니다. 오케이, 아이치 굿잡, 아이치 굿잡, 아이치 굿잡, 헤이, 하스, 굿잡. 자, 여기서 반려견이 자연스럽게 나오지 않도록 기다려. 자, 우리 반려견의 모습을 보면은 얼굴이 반 정도 나와 있는데요. 이 얼굴이 반 정도 나와 있을 때는
반려견이 충분히 들어가서 기다릴 수 있게끔 문을 살짝 닫아주셨다가 열어주시는 방식을 통해서 반려견이 정확하게 들어가 있구나 라는 것을 인지하고 진행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반려견이 문을 닫았을 때 호다닥 들어가거나 아니면은 부딪히는 행동을 한다는 것은 반려견이 충분히 흥분하거나 아니면은 생각이 짧아졌을 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반려견이 자세를 정확하게 취할 때까지 기다려 주면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우리는 기다려 교육을 진행을 할 겁니다. 자, 기다려. 그리고 보호자님은 마찬가지로 이동을 하시고 소리를 들려주시고 다시 제자리에 와서 보호상을 주게 됩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는 이 캔넬이라는 공간 안에서 기다리면은 보호상이 떨어지고, 자, 기다렸을 때 보호상이라는 것은 간식이 될 수도 있고요, 보호자와 만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려견이 기다려 교육을 캔넬에서 진행을 했을 때 분리불안을 안고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꾸준한 교육을 하면은 보호자님을 캔넬에서 기다리면은 만날 수 있다라는 생각을 점차 가지게 되고요. 이 점차 가진 행동을 통해서 지짐, 파괴 행동, 소변 실수, 대변 실수 등등 분리불안 때 나타나는 행동들을 어느 정도는 억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다려와 캔넬이 함께 진행되었을 때 이런 식으로 교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 상태에서 차에 태울 때도 차에다가 이 캔넬만 실어 놓고 아이를 들어서 넣기만 하면은 굉장히 편하게 운전도 편하게 할 수 있고요. 자, 오케이, 내려와. 알지. 자, 줄 교육이 잘 되어 있는 아이는 줄을 보고 오기 때문에 이렇게도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반려견들 중에 콜이 안 되는 반려견들이 몇몇 있어요. 자, 이 콜이 되는 방식은 여러 가지 방식이 있겠지만 결국 보호자에게 왔을 때 큰 보상이나 아니면 칭찬이 있어야지만 반려견들이 온다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간식이 없을 때 안 오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집중. 자, 반려견이 간식이 없을 때만 온다, 간식이 있을 때만 온다. 그것은 반려견을 100% 통제하지 못하고 조건부로만 통제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은 경우에는 짧게는 줄 길이에 맞춰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자, 앉아, 기다려. 자, 아까 기다려 교육과 비슷하게 진행을 할 텐데 이번에는 기다려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 아이를 통해서 콜 교육을 진행할 겁니다. 줄을 절대 놓지 마시고 이 상태에서 이리 와. 줄을 같이 당기시고 그 다음에 아이치 굿잡, 아이치 굿잡 칭찬을 해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우리 아이는 간식을 보여줘야지만 콜이 돼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럴 때도 마찬가지로 줄을 조금씩 당기면서 부르기 때문에 반려견이 자연스럽게 오고요. 온 상태에서 칭찬을 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간식을 주면 됩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반려견이 가벼운 터치라든지 칭찬이 즉 간식으로 이어질 거라고 예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콜 교육을 이렇게 진행을 해주시면 되고요. 우리 반려견이 이런 행동들을 주기적으로 반복했을 때는, 자, 제가 원하는 행동이 있을 때 아니면은 자신이 원하고자 하는 것들에 대해서 앉거나 엎드리거나 기다리거나 하는 행동을 통해서 짖음을 없앨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가 생각하는 짖음이라는 거는 반려견이 보통 사람에 대해서 짖을 때도 있지만요, 보호자에게 간식을 들고 있거나 뛸 때도 짖게 합니다.
자, 반려견이 이렇게 짖을 때 이 짖는 행동 같은 경우에는 요구성 짖음인데요. 이 요구성 짖음 같은 경우에는 반려견이 보호자가 어떤 행동을 취했을 때 자신의 행동이 보호자에게 전달되지 못하여서 그런 행동을 강화하고 들릴 수 있게끔 강조된 행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이 셔틀랜드 십독이라는 종은요, 굉장히 소심하지만 귀가 굉장히 예민하고요. 그 귀를 통해서 낯선 소리라든지 아니면은 예민한 소리에 대해서 짖음으로 보호자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셔틀랜드 십독은 짖음이 굉장히 유발되기가 굉장히 쉬운 견종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지금 저와 함께 있는 이 시간 동안에는 제가 큰 소리를 내고 발로 구르는 행동 등을 통해서도 아이가 불편했을 때 앉는 행동을 보여주게 됩니다. 자, 이 앉는 행동을 통해서 이 셔틀랜드 십독이 뭐라고 표현하는 걸까요? 자, 이 셔틀랜드 십독은 자신이 불편한 감정을 느꼈기 때문에 저에게 심리적으로 케어를 바라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지금 이 바닥 같은 경우에는 울리기도 하면서 소리가 굉장히 크게 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반려견이 이 소리를 듣고 자신이 안정화되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캔넬에 들어가는 것을 선호를 하고 있죠. 자,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헤이, 뭐 해야 돼? 그렇지. 앉은 다음에 하우스. 자, 이렇게 해주시면은 우리 반려견이 원하는 바를 앉거나 엎드리는 행동을 통해서 사람에게 보여주게 되고요. 사람은 그것만 읽어도 우리 반려견이 어디가 무엇이 어떤 것이 필요한지 아니면 어떤 행동을 해줘야지 이 반려견이 원하는 바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기본 오비디언스를 꾸준히 하시면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보호자님들도 우리 수강생 여러분들도 이런 반려견에게 오비디언스를 꼭 정확하게 유도해 보시고 완벽하게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